잘 들리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 지난주는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왔는데 일요일 날 겨우 힘을 내서 2시간 강의를 하고 당분간 좀 지금 월화수를 좀 쉬니까 그나마 많이 돌아왔거든요.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서 다음 주에 뵈면 아마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그래도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뭐 힘을 내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대신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도 얘기해 주시고, 혹시 제가 목이 조금 쉬더라도 얘기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2시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 강의 자체가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는 강의죠. 이제 다음 주 진행하는 강의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강의를 진행하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2시간 내도록 특강을 하면 참 좋지만은 그럼 혼자 또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 얘기를 해드리고 실습도 좀 하긴 할 거예요. 같이 몇 가지 좀 하고, 그래도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좀 뭔가 받아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AI 자동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인지를 생각보다 이해를 못 하시거나 어떤 본인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실제로 뭘 배운가에 대한 거를 좀 이 갭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 특강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막 주입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전체 과정에 대해 이해를 시켜드리고 뭘 배우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빡빡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지를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하면 총 6주간 배우잖아요, 그죠? 6주에서 2주는 AI 다루는 걸 배워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쓸 때 AI를 어떻게 활용하지? 이해되시나요? 계약서 쓸 때 내가 AI를 이렇게 활용하니까 도움이 되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럼 평상시에 내가 고객들한테 문자가 오거나 또는 고객들한테 무언가를 보내야 될 때, 그럴 때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지? 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거냐 그러면은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AI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블로그나 유튜브 하면 좀 편하지? 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2주 동안 그냥 재밌게 배워요, 재밌게. 2주는 금방 가시면서 그냥 막 웃으실 거예요, 엄청나게 재밌게.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수업들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대신에 과제를 많이 드려요. 해오라고 과제를 많이. 근데 놀라실 필요 없는 게, 주 대표님 안 해온다가 안 때리잖아요. 안 때리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유일하게 이제 회처리를 들은 과정이 따로 있거든, 진짜로. 네, 때리진 않지만 엄청나게 뭐라는 과정이 있어요. 유튜브 중국 과정. 제가 이제 유튜브 초급 과정을 보통 운영하고 유튜브 중급 과정을 하는데, 보통 초급 과정을 보통 한 3시간씩 12주, 그리고 이제 중급 과정을 4시간씩 10주 하거든요. 작년까지 계속 했어요, 그렇게. 근데 올해는 제가 힘들어서 안 하지만은, 그러면 이게 돈을 내고 와서 뭔가 그 배워서 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갖고 결과가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급 과정은 솔직히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잘하시는 못하는 상관없이 따라오는 분은 따라오시고, 못하시는 분들 거기서 아는 범위까지 끝내서 하거든요. 근데 중급 과정은 달라요. 한 단계 업 하려고 하는 건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게 이런 AI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과정들은요 많이 해보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많이 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쪽은 이기는 과정이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보통 때 그렇게 하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초급 과정 할 때, 이런 거 초급 할 때는 안 해와도 안 때리는데 중급 과정 같은 거 할 때, 좀 높은 과정 할 때는 안 해면 뭐라 그래, 왜?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막 푸시하는 과정이 따로 있긴 있어요. 회초리는 들진 않지만 항상 여기다 긴 회초리를 갖다 놓고 시작해요. 때리진 않아요. 때리진 않아요. 농담이고, 여러분. 어쨌든 그만큼 내가 제대로 할 때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대로 할 때. 근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처음으로 AI라는 거를 접하신 분도 계시고 AI를 접했지만 내가 좀 제대로 못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AI가 이런 거구나. 야,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니까 부동산 쪽에 상당히 이용할 게 많은데? 라는 거를 이제 2주 동안 열심히 배우는 거죠. 그 나머지 2주는 뭐 하냐 그러면 나머지 2주, 4주 중에 또 2주를 뭐 하냐 그러면 아까 이제 챗봇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나한테 맞는 이제 비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AI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아파트 할 거야. 그럼 아파트 하려면은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세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세법과 관련돼 있는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챗봇. 네. 그래서 그거를 세팅을 딱 할 거예요, 여러분. 무료로 다 돼요, 여러분. 꼭 유료를 안 쓰시더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수업 중에는 당연히 유료로 있죠, 유료. 네, 유료로 할 수 있는 범위도 알려드릴 거예요, 유료로. 유료로도 가능한 범위도 알려드릴 거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챗봇 만드는 수업들 해볼 거예요. 한 2주 가까이 하면서 한 서너 개 만들다 보면 2주 금방 가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진짜 나만의 비서가 되는 거죠. 내가 딱 필요한 것들. 네, 그러려면 이제 프롬프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는 수업들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한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한 주는 뭐 할 거냐 그러면 한 주는 좀 어려운 거 할 거예요. 어려운 거. 이제 맨 마지막 주 할 건데 마지막 주에는 회식을 해야 되잖아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주에 뭘 할 거냐 그러면 약간 코딩이 좀 들어가는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마지막 주에는 클로우드 공부를 좀 할 거거든요. 클로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 있죠, 그죠? 지금 만약에 챗GPT한테 땡땡땡 번지수에 땡땡시 땡땡 그뭐 리에 뭐 번지수 몇 번지의 건축물 대장 정보를 알려줘라고 하게 되면 얘가 그 번지수에 있는 건축물 대장 정보가 인터넷에 막 검색해가지고 내용이 있으면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요. 내용이 없으면 아는 것만 보여주고 그냥 모르는 거는 이름만 쭉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클로우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있는 API, 즉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시킬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쓸 수 있게 그러면 거기서 검색하면 그 건축물 대장 정보를 내가 떼지 않고도 건축물 대장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좀 어려운 거예요, 약간. 우리 코딩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는 맨 마지막에 하려고요. 처음에 하면 다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단에 근데 좀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앞단에 배우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마지막에 한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따라서 하고요. 건축물 대장이 되면 토지 대장 하면 되고요. 그죠? 토지 대장 되면 다른 서류들도 하면 되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것들 그죠? 그렇게 연결을 쭉 시켜서 자기만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클로드인데 지금까지는 보통 여러분 제미나이나 챗GPT까지만 배우셨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1기 때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이제 눈에 좀 띄게 좀 만들려고 노코드 자동화라 그래가지고 메이크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코딩 없이 뭔가 자료를 끌고 오고 만들어내는 걸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 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그거를 제대로 소화하신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괜찮지만은 소화를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다 소화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화를 잘 못해요. 주변에 제가 알다시피 제가 이제 서울사이버대학 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젊으신 분들하고 해보면 다 소화해요.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근데 이게 또 우리 나이 때 저는 빼고 여러분 우리 나이 때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막 해보면 버튼 누르는 거 하나에 용어 하나에 이제 그 찾다가 이제 시간 다 가버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그냥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약간 지금
클로드라는 AI를 배우는 겸 그쪽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이브 코딩까지 가려면 우리는 바이브 코딩은 안 해요, 여러분. 바이브 코딩까지 할 거 고민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6주가 너무 짧아서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되고 바이브 코딩까지 가려면 어차피 클로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앞 단계까지는 한번 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이제 마지막 주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재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교환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한 주는 뭐 할 거냐 그럼 중간에 한 주는 상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AI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거 있잖아요. 노션이면 노션 아니면은 뭐 젠스파크면 젠스파크, 마누스면 마누스 또는 뭐 매직 라이트면 매직 라이트.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간 좀 유명한데 이런 게 뭘까요 하는 건 AI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AI를 좀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그걸 어떤 식으로 부동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도 로그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의 AI들을 좀 습득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하거든요. 예.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뭐 할 거냐고 중간중간 이제 뭐 하냐 그러면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매물 광고하고 홍보하는 거 위주잖아요. 우리 마케팅 자동화잖아요. 그죠? 예, 이 전체를 다 배워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케팅용으로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매주마다 배우면 매주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체계를 잡아 드릴까 합니다. 전체 6주가 그런 과정에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5주까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5주 정도까지는 재밌게 수업을 할 거예요. 할 건데 물론 뭐 채법 만들 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한 두세 개 만들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프롬프트 만들어내는 건데 프롬프트 만들어내는 것도 자동화로 다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코드 다 드릴 거고 교재 웬만한 프롬프트는 제가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교재를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제 실습하는 스타일이고 교재는 다 어떻게 놨어요? 하나하나 뭐 누르면 뭐 나오고 뭐 누르면 뭐 다 적어 놨잖아요. 그죠? 그런 스타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천천히 보셔도 충분히 우리 수업 때 따라 하실 때 다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내일까지 해야 교재가 완성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 내일까지 이제 프롬프트들 다 집어넣고 하면 아마 완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교재를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2기가 1기는 실험 기술이었다 그러면 이제 2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기 때는 8주 했거든, 8주요. 8주였어요, 8주. 실험 기술을 8주 했더만은 힘들기도 했지만은 너무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죠. 가르쳐주는 게 주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구나. 팍팍 빼고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교재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교육 자체를 진행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 쪽에 지금 AI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 이 부동산 시장 쪽이죠, 부동산 시장 쪽에 AI가 지금 많이 바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첫 번째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AI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6주 차에 할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스킬이라고 하는 기술도 쓸 수 있거든요. 스킬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게임을 아니면 요즘에 만화 많이 보시면 이세계 만화물들 많이 보시면 상태창이 나오고 스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잘 모르시는구나. 네, 어쨌든 안 보셔서 그죠? 네, 어쨌든 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처럼 이제 그 제미나이나 챗GPT는 안 되지만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 스킬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특정 리포트를 만들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 리포트 디자인을 탁탁탁탁 해놨잖아요. 그 내용만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스킬을 쉽게 말하면 폼을 딱 짜놓고 이 폼 안에 이 내용 넣어줘 그러면 딱 이 내용에 맞춰서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들이. 그걸 우리가 이제 거기 클로드에서 스킬이라는 기술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꼭 우리가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드리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이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가지고. 근데 아마 거기 클로드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기능들, 즉 현재 많이 쓰는 기능들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스킬이 좀 필요할까 고민했는데 최근에 이제 거기 학교에서 과제 채점하다가 보니까 과제를 클로드 스킬을 써서 만들어 제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 야, 그렇구나. 뭔가 리포트를 제출할 때 틀을 짜가지고 내용만 딱 던져놓고 이 리포트를 딱 제시하면 지금 매주 리포트를 내게 제가 하고 있거든, 과제를.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총 15주 수업에서 13주를 리포트를 내야 돼요. 욕 먹고 있어요. 그래서 13주 동안 리포트를 내니까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저는 좋다 그거죠. 잘려도 좋다 그거죠. 훈련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리포트를 매주 나올 거 아니에요. 똑같아 틀이. 계속 같은 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클로드를 이용해서 스킬을 써가지고 만들어내는구나 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만 네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끝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리포트 한 개 제출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런 기술들 하나 정도 익혀놓는 거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단계까지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해주고는 쉽죠.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 시간이 항상 문제지, 시간이. 그죠? 네, 그래서 요즘에 AI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AI,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 그러면 우리도 지금도 느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워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이제 만약에 3박 4일로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이제는 에이전트가 옛날에는 보여주기만 했는데 어디 가면 좋다고, 지금 어때요? 호텔 예약에서 비행기 예약까지 다 끝내주는 거죠. AI가 지금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굉장히 깊은 단계를 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피지컬 AI, 로봇, 그죠? 로봇. 이제는 로봇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죠. 미국에만 하더라도 미국 특정주에 10년 전부터 하고 미국의 특정주에는 로봇 중개사가 있어요, 여러분. 로봇 중개사. 그 로봇 중개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배에 힘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슴 있죠, 가슴 여기 이제 창 있죠, 창. 여기 이제 하면 이제 LCD 창이 있는 거예요. 창이 있어서 똑똑하고 문을 열면 로봇가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제 창에서 중개사가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거지, 배에서 화면으로. 그럼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질문하면 중개사가 원격으로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해서 다 끝나고 나면 문을 탁 닫고 로봇가 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하고 있는 중개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챗GPT나 제미네 같은 AI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럴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제 그대로 로봇가 대기하고 있다가 문 열어주고 로봇가 알아서 브리핑하고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문 닫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아직까지. 예, 우리 다 중개업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다 벌고 난 다음에 우리 은퇴할 준비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왜냐면 로봇 한 대 몇 억씩 하는데 그게 바로바로 배치되기는 어려워요. 단지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격대가 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만큼. 근데 이제 미래에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피지컬 AI.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죠. 로봇 AI. 우리가 당장 걱정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있는 뭐라고요? 웨어러블. 그죠? 웨어러블 AI. 지금 당장 7월 달에, 그죠? 아마 당장 빠르게는 6월 달에 사무성에서 나올 것 같아요. AI 안경, AI 글래스라는 안경이 나올 거예요. 이미 지금 출시 예정이 다 돼 있고 금액은 69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이미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70만 원대 정도 되는 이제 AI 안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이제 대부분 제미나이가 아마 탑재될 것 같아요. AI 탑재돼 있죠. 내비게이션 되죠,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번역되죠. 카메라 기능 다 있어가지고 카메라로 다 보면서 인지돼서 얘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시간 번역 기능은 딜레이가 1초에 1초 외국인하고 번역하는 거 통화할 때요. 대화할 때. 이제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그 안경만 하나만 쓰고 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안경 쓰고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다 녹음될 거고요. 그죠? 실수하는 거 다 AI가 캐치해가지고 잘못됐다 얘기해 줄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시대가 당장 언제부터 7월 달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7월 달부터. 예, 저도 7월 달에 이제 스마트 안경이 나오면 당연히 한번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타 걸 쓸지 삼성 걸 쓸지 애플 걸 쓸지 이제 그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삼성 거는 그게 뭡니까 액정이 그냥 글자만 보이고 이렇게 화면에 뭐 액정이 안 보이는 형태로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기기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너무 더 길었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는 AI를 모르고는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예. 옛날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는 폰 안 써, 스마트폰. 그죠? 나는 폴드폰만 쓸 거야, 그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요? 그죠? 다 쓰고 있죠. 예. 지금 뭐냐면 지금 AI는요, 여러분, 내가 배우냐 안 배우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든 이 시장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 시장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그냥요. 남들은 다 그거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죠? 네. 그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걸 따라가면서 그죠? 그래서 같이 가고 있겠죠, 그죠? 네. 그 시장에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교재를 잠깐 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에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뭐 수업 때 한 거니까 네, 아마 페이지 번호로는 16페이지죠, 그죠? 위에 페이지 번호가 안 보시면 돼요. 위에 페이지 번호. 네. 우측 상단에 페이지 번호 있죠. 네. 16페이지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화면 보셔도 돼요, 여러분. 화면 보셔도 되는데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제가 간판 찍은 거라 그랬잖아요. 간판 찍은 다음에 이름은 바꿔달라 그랬죠. 김유수 부동산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감쪽같죠, 그죠? 이거 이제 관공서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근데 부동산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누구한테 또 일반인한테 보내면 현장에서 부동산 하는 사람 되죠.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죠? 17페이지, 그죠? 이게 뭘까요? 네. 등기부등본에 서류 위조한 거거든요, 여러분. 서류 위조했어요, 위조. 네. 여기 B동을 A동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 안에 서류 내용 중에서 B동을 A동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 고유번호 보이죠?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네. 우리가 서류 받으면 고유번호로 뭘 할 수 있어요? 이 문서가 진위 확인을 하거든요. 문서 진위 확인할 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검색하는 거예요. 서류 떼기 귀찮으니까 이 가짜 서류인지 진짜 서류인지 보려고요. 그러면 고유번호를 딱 집어넣었을 때 위조된 서류가 진짜로 나올까요? 가짜로 나올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서류로 나온다고요. 진짜 서류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안 넣었는데 이제 우리 교재는 들어갈 건데 잠깐만요. 제가 하나 살짝 들어가 볼게요. 제 PC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잠깐 볼게요. 지난주에 제주도 강의 가서도 제가 했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번에 교육생분들한테 교재에 좀 많이 추가를 해주려고 뭐냐면 사기 관련, 그러니까 우리 AI 사기 있죠. AI 사기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많이 집어넣어 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 안 나와? 시간이 인터넷 속도 문제인가? 안 보여주네요.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느리네요. 뭐냐면 이미 미국에서는요
이미 뉴스 다 기사 제가 캡처해서 다 집어 넣었는데 마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이게 이제 서울시죠. 서울시는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불법 거래 있죠. 이 신고하면 AI를 가지고 불법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다 자동 검수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이거 서울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죠. 경기도는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6월 30일부터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래들, 불법 거래들 있잖아요. AI로 하는 걸 좀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6월 30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뭐 다른 것들도 좀 있긴 한데 가짜 중개 뭐 이런 것들은 벌써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서류, 그다음에 이미지, 이게 서류나 이미지 위조하는 것들은 이미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요. 해외에서는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딥페이크. 실제 주인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해되시나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터질 대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거죠.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저는 그거예요. 아, AI로 어디까지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강명시에서 수업할 때 한 분이 이제 끝나고 나는데 그러시더 교수님이 지금 AI로 서류 위조해가지고 2건이 경찰서에 가 있대요. 매도인이 서류 위조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중개사 잘못이다. 그렇잖아요. 서류를 위조한 거를 못 찾았다는 거는 남이 준 서류 받아가지고 자기가 확인 안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중개업자분이 확인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남의 서류 그대로 믿어서 그냥 계약해가지고 걸려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 잘못이다. 다른 사람이 서류 줬더라도 본인이 절차대로만 확인했으면 안 걸릴 일들을 걸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 현재 걸려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처형 회사 직원의 여직원, 처형 회사 여직원인데 현재 걸려 있는 거예요. 실제 사건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현재 소송 들어가 있는 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매수인이 진다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은행 대출 있잖아요. 은행 대출 서류를 다 위조해가지고요. 대출을 다 갚은 것처럼 서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그대로 망한 거예요.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소에 가서 이거 해지해 주세요 그런 거죠. 그 등기소 직원분이 보니까 서류 다 맞잖아요. 어떻게 해요? 등기부 등본에 찍찍찍 꺼준 거예요. 네. 그걸 그대로 망한 거예요. 네. 그걸 그대로 가지고 거래시킨 거예요. 그 매수자가 누구냐면 우리 그 처형 있는 직원. 이해되시겠어요? 예. 처형 직원요. 예. 그래서 처형한테 이제 얘기가 들려서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 저는 매수가 진다 그랬어요. 등기부등 뗐을 때 없었잖아요. 예. 그러고 난 한 달 뒤에 은행에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명의된 걸. 그래서 은행에서 현재 있는 매수한테 뭐 한 거죠? 집주인한테 돈 갚으라고 날라온 거죠. 대출금. 그 물건에 해당하는 담보 대출이니까. 지금 현재 매수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날라왔다고 돈 갚으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은 뭐 하겠어요? 배째 그러는 거죠, 뭐. 그죠? 네. 그럼 결국에는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개사한테 책임 소재를 요구하겠죠, 그죠?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법률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잘못되게 되면요. 네. 네? 그럼 이제 돈을 어딘가 다 빼놓고 어차피 다른데 다 문제됐을 거 아니에요. 뭐 형사 책임을 지든 그 사람은 그 책임질 갈 거라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 형사든 민사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돈만 받고 그 사람들은 끝난 거니까. 제 가장 큰 문제가 중개사랑 매수자라니까요. 이거 소송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저는 못 이긴다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등기부등본 여러분, 그게 갑자기 공신력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등기소는 정상적으로 서류 보고 해준 거고, 그럼 등기소 직원을 책임 물린다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등기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시스템상에서 그게 문제가 없으면은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직원이 그걸 서류가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 은행하고 연동 안 돼 있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요. 은행 직원 직원들은 서류가 들어오면 그죠? 네. 해줄 의무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요즘 그래서 AI들이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 그러니까 점점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알 때가 됐다. 알 때가 됐다. 모르면 100% 당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약간 등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겁을 많이 들였어요. 현실이니까 그리고 실습하기 전에 이론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론을 좀 해야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공부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실습을 조금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지 그죠? 네,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AI 중에서 보통 대부분 챗GPT나 제미나이 두 개를 많이 쓰시죠, 그죠? 보통 챗GPT나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데 최근에 챗GPT가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챗GPT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해도 많이 써도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그러면 일단은 먼저 챗GPT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챗GPT를 가지고 부동산 쪽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거 잠깐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거. 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부동산 쪽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챗GPT라는 이런 AI 도구를 이용해서 질문들을 보통 어떤 걸 좀 제일 많이 하세요? AI한테 질문을 어떤 질문들 좀 많이 하세요? 첫 키스는 언제 했니?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네, 얘한테 그죠? 네, 뭔가 부동산 관련된 질문 할 거 아니에요. 뭐 하세요 보통? 어떤 질문들? 네, 네, 네. 어, 그럼 이제 내가 이런 거네요. 이쪽 지역에 부동산을 창업할 예정인데 여기랑 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좀 괜찮은지를 좀 분석해 달라. 뭐 그런 거겠네요. 일종의 그죠?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하시게 되면은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시네요. 그죠? 네. 그러시면 그런 질문들도 괜찮겠네요. 네. 또 다른 형태는 없어요? 질문하시는 거? 없으세요? 네, 없으시나요? 네. 어떻게 보다 써본 사람들, 우리 또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배우신 분들 이제 배웠으니까 뭔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없으시나? 안 배우셨나요, 여러분? 그지? 아니 뭐 질문하고 답변한테 뭘 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얘기도 안 하시네. 네. 그럼 일단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그러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부동산 쪽이니까 또 우리가 또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이제 블로그나 그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케팅 한다 그러게 되면 첫 번째 그러면 부동산 쪽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주제를 하나 정해서 블로그 얘기를 하나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요. 네,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그럼 주제를 하나 정해야 되겠네요. 우리 대방역 주변에 부동산 뭐를 한번 해볼까요? 뭔가 있을까요? 예? 대방역 주변에 재개발이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이름이 뭐 어떻게 되나요? 대방 역세권 재개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방 역세권 재개발 관련 기본 개요 및 개발 계획, 주변 입지, 투자 가치에 대해서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해줘. 포스팅 해줘 할까요? 포스팅 해줘. 네? 그러네 대방이네 그죠? 네. 오타는 수정하면 되죠. 뭐 대방 역 그죠? 역세권 기본 개요 및 네.
개발 계획, 주변 입지, 투자 가치.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 이거는 제가 매주 수업 때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식으로 보통 쓴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하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잘 써준다, 그죠? 네. 자, 이렇게 뭐 질문하니까 잘 나왔나요, 여러분? 네, 잘 나왔나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AI를 써서 포스팅을 진행을 시키죠, 그죠? 이 포스팅을 복사해서 붙여 넣는 개념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이제 블로그 때 제가 사실 설명해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이렇게 했을 때 블로그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미지죠, 이미지, 그죠? 텍스트는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사진들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진들을 집어넣어야 될 때 옛날에는 사진들을 일일이 내가 어떻게 됐었어요? 따로따로 찍어서 집어넣어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얘기죠. 그러면 1번 대방역 역세권 재개발 기본 개요죠, 그죠? 역세권 기본 개요와 관련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되죠? 원래는 만들 때 얘가 지금 총 파트,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총 파트가 몇 개까지? 5개 파트 총 6개네, 그죠? 6개 파트면 6개 파트별로 6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이미지 들어가고 두 번째 파트에 이미지 들어가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는 한 번에 그래서 6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파트별로. 그래야지 내용에다가 이미지를 하나씩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이해는 하셨죠? 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 장만 만들겠다는 얘기, 한 장만. 뭐만 만들겠다고요? 1번만. 이해되죠? 그죠? 1번만. 그래서 1번 대박 역세권 재개발 기본 개요 있잖아요. 그죠? 네. 위 내용 중 1번 대박 역세권 재개발 기본 개요 안 나오네. 위 내용 중 1번 대박 역세권 재개발 기본 개요 내용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그죠? 또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면 돼요.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러면 인포그래픽이 이미지예요, 여러분.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포그래픽.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줘 해도 되고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해도 된다고, 여러분요. 그럼 뭘 해주는 거죠? 1번 내용 있잖아요. 그 1번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제가 이거를 썼다고 하게 되면 총 파트가 5개니까,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파트별로 뭘 만들어 달라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줘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파트별로 이미지가 탕탕탕탕탕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준다. 훨씬 잘 만들어준다. 네. 그래서 이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에이전트 개념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보통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느리죠. 그 왜 느리냐 나왔네요, 이제 벌써 나오고 있네. 느리다 그랬는데 빨리 나왔네요. 자, 어쨌든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런 이미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포스팅하고 나온 거에다 이미지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총 5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파트별로, 그죠? 탕탕탕탕 넣어주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괜찮지 않나요? 네. 옛날에는 이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죠. 힘들었었어요. 지금은 말 하나로 다 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말 하나로. 어렵지 않게. 말 하나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이 과거에는 블로그 하나만 끝냈잖아요. 당연하지만 여기서 또 뭘 만들어 달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는데 이제 블로그 지금 마무리하면은 썸네일 만들어야지 썸네일 그죠? 네. 위 내용으로 블로그 썸네일을 만들어줘. 비율은 1대1로 해줘. 왜냐면 1대1로 해야지 블로그 썸네일이 되죠, 여러분. 그죠? 유튜브 썸네일은요. 16대9. 그죠? 비율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내가 그에 맞춰서 요구를 해야지만 그에 맞는 요구들을 해주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도 머릿속에 있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수업 때는 인스타 위주로 좀 많이 하긴 할 건데 인스타그램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위주로 많이 하긴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블로그가 올해 어마어마하게 바뀔 거예요. 블로그가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제 수업 끝나고 블로그를 계속 네이버 쪽을 마케팅 쪽을 들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참고로 네이버 마케팅 강의는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고 다른 분이 하세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이제 확 바뀐다고 여러분요. 그러면 블로그의 중요도가요 엄청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광고 효과도 엄청 떨어질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요. 그러면 어디 효과가 올라가냐 그러면 결국은 유튜브랑 인스타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쪽 방향으로. 어쨌든 지금 썸네일이 나왔는데 어때요? 상당히 잘 만들었죠, 그죠?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사진을 집어넣고 홍보 문구를 추가로 더 넣어주게 되면 자기 사진과 함께 뭐가 나오죠? 홍보 문구까지 들어가겠죠, 그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너무너무 쉬워졌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쉬워진 거예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이죠, 그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용 그죠? 인스타그램용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죠? 그죠? 인스타그램용. 그러면 원래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짜는 프롬프트. 예. 교재에는 제가 다 실어놨어요. 프롬프트를 다 실어놨는데 알다시피 이제 여기는 특강이잖아요. 풀면은 수업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교재 아직 솔직히 말해서 교재 인쇄가 안 돼서 네 어쨌든 그 교재 받으시면 제가 웬만큼 부동산 쪽에 쓰시는 프롬프트는 다 정리해놨어요, 일부러요. 정리해서 아마 교재만 받아가셔도 될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교재만 받아가셔도요. 어쨌든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네. 위 내용으로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를 만들어 달라. 카드 뉴스 개수는 3장이면 될 것 같아. 아니면 3장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 달라 그럴까요? 네. 그럼 이제 3장짜리 카드 뉴스가 나올 거예요. 3장짜리 카드 뉴스. 거기에 원래는 번호도 부여해라.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액션을 멀치해라. 이미지 스타일은 어떻게 하라 막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다 그렇게 명령어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원하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스타일을. 네. 뭐지? 멈춘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왜 멈췄죠? 네. 뭔가 네, 그죠? 뭔가 오류가 난 느낌인데 왜 오류가 났을까요? 복사해서 다시 해볼게요. 네. 안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네. 여기서 할게요. 뒤에 것을 다 날려버리고 아마 앞쪽에 있는 내용이 인식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미지를 만들다 보게 되니까 앞쪽에 있는 내용이 인식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카드 뉴스를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프롬프트를 안 주니까 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냥 만들어 달라 그럴게요. 만들어줘. 어떤 그거 보셨구나 그거 응징하러 오는 거. 어떤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AI한테 자꾸 반말로 막 명령을 때리니까
AI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인간들 네 그거 하러 온다고 막 하시는 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근데 원래는 안 그래요. 원래는 반말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분도 농담하신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존댓말 전 세계에서 존댓말이 들어가는 이 용어가 언어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반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댓말로 하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반말로 해석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AI가 데이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샘 올트먼이 나와서 제발 반말 좀 해달라고 한국 사람들 보고 부탁까지 하고 갔잖아요. 존댓말로 하지 말고 제발 좀 반말로 해주라고. 왜냐면 존댓말을 쓰니까 너무 데이터가 많이 소비된다고 전기가. 반말로 쓰는 게 맞아요. 반말 쓰는 게요. 네. 어쨌든 자 개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미지 보셨죠? 봤는데 몇 개 안 봤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지 않나요? 아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죠?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미지가 상당히 잘 만들어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전에 제가 여기 3장 나왔죠, 그죠? 네, 그죠? 네, 네. 아니 뭐 그 비율을 안 줘서 그래 비율을. 이게 인스타그램용 비율도 줘야 되고 스타일도 다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줘서 그래요. 그냥 우리 만들어줘 그래 버리니까 이렇게 지가 알아서 나온 거지. 항상 이 프롬프트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명령어를 주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명령어를 주냐. 내가 명령어를 잘 주는 거에 얼마나 잘 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명령어를 잘 안 줬기 때문에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든 거예요. 수업 때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최 대표님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렇게요. 최 대표님, 저 부동산 투자할 건데 좋은 거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지금 뭐냐면 질문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 우리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들어오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뭘 얼마짜리를 어떤 업종을 그죠? 어디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명령 내리는 거는요. 우리가 AI한테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내려야 되는 얘기죠.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고 역세권을 원하며 아파트 10층 이상을 원하고 이해되시겠어요? 평수는 30평대 원하는데 그래도 역세권에서 도보로 5분 이상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물건 좀 하나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얘도 똑같다고요. 얘도 질문을 할 때 그렇게 해줘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스타그램에 카드 3장 만들어줘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용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더 자세하게 그죠? 한 장 따로 만들면서 요런 디자인과 요런 스타일과 이렇게 만들어줘라는 건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원래 그렇게 만드는 프롬프트가 따로 있어요. 네, 넣어놨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일부러 저는 처음에 그랬죠. 이제 제가 왜 이번 교재를 좀 더 많이 개편하고 있냐 그러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보고 적더라고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대충 말한 건데.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닌데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답이라고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들고 와서 그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AI를 공부할 때 제대로 할 때는 프롬프트를 줘야 되겠다. 원래 왜냐면 수업 때 그 프롬프트를 다 써버리면 또 그거 친다고 또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빨리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원래 FM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새로 그걸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거조차도 어려워 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수업할 때는 아예 그런 것들을 좀 FM대로 탕탕탕탕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대로 공부해서 가면 여러분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원래는 프롬프트를 안 실어드리고 그냥 파일로도 일단 다 세팅돼 있는데 그 교환에도 그냥 넣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교환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프롬프트는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알고 있는 프롬프트는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만들어낼 때 개념은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AI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지나 만드는 것들이 엄청 달라졌고 이미지가 이 정도면 영상은 어떨 것 같아요? 영상은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만든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 편집한 영상인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진 않았고 사이버대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요. 자, 이제 이게 최근에 제가 만든 이제 홍보 영상인데 AI로 다 만들었어요, AI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정교한 어? 홀로그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교차하며 거대한 정보의 숲을 아이고, 이 자막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죄송해요. 이 자막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영상만 보세요. 영상만. 죄송해요. 영상만 보세요. 네. 도입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AI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자막을 제가 바꿨는데 지금 안 바뀐 게 없네요. 죄송해요. 네. 아파트 가격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입체적인 지리 정보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AI 툴을 활용한 마케팅 콘텐츠 생성까지 이론을 넘어서 이거 만드는데 5분 걸려서 5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5분 걸렸다고 5분. 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당신의 성공 시대가 열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거 만드는데 5분 걸려서 5분. 5분 걸려서 5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AI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5분 걸린 거 5분. 제가 만든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스토리만 짜준 거 스토리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롬프트 스토리 있잖아요. 기획을 잘해야 돼요, 기획을요. 기획을 잘하면 만들어내는 건 이제 AI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업 때 다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수업 때 다 가르쳐 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획과 스토리를 어떻게 하냐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캣컷이나 브루 같은 도구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도구를 조금 쓸 수 있으면 아마 여기 연결돼서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고 아마 제가 보낸 거에는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우리 학과장님한테 보낸 거는 있을 텐데 보여드려 볼게요. 네. 네, 아마 이걸 거예요. 네. 죄송해요. 네.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AI와 데이터에 대한 지식 및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자막이나 말을 다르게 바꿔놓은 거예요. AI 교육 전문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AI를 제작하고 분석하여 예측까지 가능하도록 AI 실무 활용 전문 교수진이 직접 가르칩니다. 특히 학생들은 파이썬 코딩으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QGIS를 통해 입체적인 지리 정보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콘텐츠 생성까지 이론을 넘어선 진짜 실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젊은 전문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당신의 성공 시대가 열립니다. AI 부동산 빅데이터 학과와 함께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영상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다르죠, 그죠? 느낌 완전 다르죠. 이거를 이제 아까 AI로 만든 걸 가지고 자막만 캣컷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막을 캣컷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또 AI 음성을 입힌 거죠. 만든 거에다가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 우리가 영상 제작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영상 만드는 건 5분이면 끝나니까 요즘에는 편집이 더 걸리는 거죠. 뭐 저는 편집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짜서 좋은 틀에 대한 AI 도구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짜면 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그 내용도 제가 어떻게 짠지 아세요? 그렇죠. 그 내용도 AI로 짰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AI 의존하는 시대에 있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의존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건 없어지지 않을까. 내 생각이 너무 없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쓰면 되잖아요. 영상 제작용,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도 이제는 AI로 대부분 다 제작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까지 해가지고 아마 총 6주간 최대한 빡빡하게 수업을 할 거라 약간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업 때 못하는 과제를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매주.
그래서 과제를 좀 해와야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배우시면 아마 기존에 여러분 AI 기초 단계에서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예. 제가 총 단계를 나누면 5단계까지 나누는데 한 3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AI를 다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4단계 이제 바이브 코딩하고 5단계 앱 개발까지 가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 교육생들이 지금 앱 개발까지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앱 개발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리스럽고 지금 현재는. 근데 어쨌든 3단계까지 우리 이제 거기 에이전트 만드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이번 기회에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간이 1시간이 지나서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실습할 거예요, 여러분. 뭐 이론하고 실습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또 실습 진행할게요. 네.